저는 사실 돈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돈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는 강사로 지금은 만났지만 20대 후반만 해도 정말 돈에는 무지했어요. 재테크의 지읒자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20대 후반에 종잣돈 1,500만 원으로 신혼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고 작은 빌라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첫 아이를 계획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아기용품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들은 거의 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청난 준비를 하거든요. 기저귀도 준비하고 아이용품도 준비하고 다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아기용품을 놓을 방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당시에 저희가 빌라 원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기방을 꾸밀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오로지 아기방을 꾸며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예쁜 아기방을 꾸며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함께 놀이터도 가야지 하고 봤는데 먹자골목에 있는 빌라 원룸이었거든요. 놀이터가 한 30분 정도 걸어가야 허름한 놀이터가 나왔어요. 그때부터 저는 아기방도 예쁘게 꾸며주고 또 예쁜 놀이터도 있는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 안 먹고 안 쓰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 먹지는 못해서, 왜냐하면 안 쓰느라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먹지는 못했지만 정말 안 쓰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3년 만에 종잣돈 1억 원을 모으게 되었고 내 집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내 집에 입성하던 날, 그 경축이었죠.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때 이후로 내 삶은 꽃길만 펼쳐질 거야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내 집에 들어가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약간의 이 기쁨이 반감되기 시작했어요. 왜였을까요? 2달째는 더 반감되었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 지금 내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담보대출 이자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원금까지 상환을 하려니까 지출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크면 클수록 돈이 적게 드나요? 많이 드나요?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집은 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저축이 늘어나기는커녕 매달 적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희 남편과 제가 가족회의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이러다 정말 마이너스에서 벗어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어떡하지? 우리도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우린 돈도 없잖아. 모아둔 돈도 없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럼 우리 그냥 이 집을 다시 전세를 주고 우리는 다시 이사를 가서 시작을 해볼까? 가족회의에 아기도 옆에 있었어요. 아기가 흔들 의자에서 끄덕끄덕 그래 엄마 아빠 뭐라도 좀 해보세요 라는 것 같았어요. 그 길로 저희는 저희 집을 전세로 주고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이 옥탑방이 저희가 살고 있던 집이었어요. 이사를 가서 옥탑방으로 이사를 가고 나서는 겨울이면 우풍이 너무나 심했고 또 여름이면 곰팡이가 정말 많이 났었어요. 너무 힘들었지만 그때 저는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많은 인생의 변화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났고요. 저는 다시 저의 집을 마련하게 되었고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재테크를 했던 경험을 담아서 엄마의 돈공부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어요. 엄마의 돈공부를 출간을 하고 나서 엄마의 첫 부동산 공부를 출간하게 되었고 엄마의 가계부 또 엄마의 경제독립 프로젝트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책을 출간하고 또 저의 작은 꼬마 상가를 마련을 하게 되었죠. 지금 저는 여러분들과 재테크 강사로서 예전에 저처럼 돈 때문에 힘들었던 엄마들에게 힘을 드리고 또 용기를 드리고 저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데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는 돈 공부, 마인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부자의 돈 관리 3가지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또 돈을 끌어당기는 힘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머니클래스, 그랜드 머니클래스에서 만났지만 사실 저는 10년 전에 저를 돌아봤을 때에는 너무 힘들 때가 많았어요. 당시에는 열심히 해도 매일 똑같은 하루가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종잣돈이 없어서 시작도 못할 것 같았고 세상이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하는데 처음부터
무엇이든 다 갖고 태어나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아둥바둥 이렇게 힘들게 노력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았고 세상이 불공평하게 보이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제 우울증이 바닥을 친 거죠. 아, 나도 좀 더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제 감정이 바닥을 쳤을 때 문득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안에는 두 명의 내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명의 나는 인생 정말 불공평해 라고 생각했다면 또 다른 나는 그래서 정말 절박하게 노력을 해보았니? 라는 생각이 들었고 종잣돈이 없으니까 돈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보면 어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불평하는 대신에 나 자신을 먼저 바꿔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0년간 그렇게 생각하면서 앞을 보고 갈 수 있었어요. 오늘 이 강의를 이 시간에 들으시는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지금보다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힘들었을 때, 저에게 돈이 없었을 때 저를 변화시켰던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어요. 나 자신이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달라 보였고요. 새로운 기회가 보였고 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지영의 돈공부 마인드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 나는 더 이상 남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나는 더 이상 환경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나는 절박한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나는 나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겠습니다. 다섯째, 나는 반드시 행동하겠습니다. 예요. 특히 다섯 번째,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재테크 강의가 처음은 아니실 거예요. 분명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강의를 듣는 걸 너무나 좋아하고요. 또 저의 친한 언니 중에서도 강의를 듣는 걸 정말 좋아하는 언니가 있어요. 주말에도 일찍 듣기도 하고 저녁에도 늦게까지 듣기도 해요. 5년째 강의만 5년째 듣는 언니가 있어요. 언니가 아직 내 집도 없고 주식도 아직 한 주도 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강의만 엄청 듣고 있어요. 저도 그런 시간이 너무나 많았어요. 강의만 듣고 그냥 다음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때가 저에게도 너무나 많았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너무나 귀한 시간을 내시고 이 강의를 듣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게 귀한 시간을 내신 여러분들, 그리고 훌륭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단 하나라도 행동으로 옮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하나라도 행동으로 옮기실 때 여러분의 삶은 크게 변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나는 반드시 행동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부자의 돈 관리 3가지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재테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또 종잣돈 1,500만 원으로 자산을 일구기까지 저의 실패 경험도 있었고요. 또 성공 경험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제가 얻었던 지식과 책과 경험을 모두 담아서 3가지 원칙으로 정리를 해보았어요. 첫 번째 원칙은 돈, 절대 잃지 마라. 이고 두 번째는 돈, 일하게 하라. 세 번째는 돈, 자동 시스템으로 지켜라 입니다. 첫 번째, 돈, 절대 잃지 마라 인데요. 워런 버핏도 이야기를 했죠.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칙은 절대 잃지 마라 라고 했어요. 사실 저도 잃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야망이 컸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수익을 올리고 싶었죠. 특히 제가 종잣돈이 적었을 때 저에게는 엄청난 야망이 있었어요. 이 돈을 정말 팍팍 막 100배 불려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적은 돈으로 내가 부동산을 할 수도 없고 주식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당시에 주식을 막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신종플루가 유행을 하게 되었어요. 신종플루가 유행을 하자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당시에 여러 가지 주식들이 있었는데 저는 마스크주에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마스크주가 굉장히 쌌거든요. 그 정도면은 제가 10,000주도 살 수 있었어요. 그때 저희 남편이 그랬어요.
자기야, 삼성전자 사면 어떨까? 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가 단칼에 거절했죠. 아니, 삼성전자 그거 몇 주밖에 못 사는 거 그걸 왜 사? 안 돼. 마스크 좀 만 주 살 거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스크주를 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한동안은 팍팍 올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종플루 백신이 개발이 되었어요. 그리고 신종플루 백신이 개발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마스크주가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도 폭락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마스크주가 폭락하고 제 마음도 폭락하고 이후에도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저희 집에서 금기어가 생겼어요. 삼성전자는 3배 이상 오른 거예요. 삼성전자라는 단어가 금기어가 되었어요. 사실 저희 투자를 하다 보면은 높은 가격, 그러니까 가격도 높으면서 가치도 있는 물건이 있고, 또 가격은 낮지만 가격은 낮지만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투자의 4사분면으로 나누어 봤어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핵심으로 두어야 될 것은 바로 아직 가격은 낮지만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겠죠. 이 4사분면에 투자를 해야만 우리가 빠르게 우리의 돈을 굴릴 수 있는데요. 그때 마스크주에서 큰 상처를 받고 나서도 저는 이후에도 대선주를 찾아다녔고요. 이후에도 정신을 한동안 못 차리면서 돈을 잃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재테크 강의를 하면서 저의 인생은 모두 성공이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에게도 많은 실패 경험들이 있었고요. 지금 여러분도 어쩌면 실패 경험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떠한 것이든 그 안에서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리고 배울 수 있고 또 용기가 있으시다면 다시 시작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부터 제가 돈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신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신문에서 사실 뭐부터 읽어야 될지 조차도 몰랐어요. 저는 신문을 아예 안 읽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경제신문을 읽기 시작했고요. 특히 부동산, 주식, 기업, 동향에 대해서 이 3가지에 대해서 기사를 하루에 하나라도 읽어보자 라고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한 가지 기사라도 내가 한번 읽어봐야지, 헤드라인이라도 읽어봐야지 라고 하면서 노력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돈 공부와 관련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부자가 되는 길에는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업을 하거나 주식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또는 이 3가지를 접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사업에 관련된 책도 많이 읽었고요. 또 부동산 관련된 책을 또 읽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주식과 관련된 책도 읽기 시작했죠. 이렇게 저의 지식들을 하나씩 쌓기 시작했어요. 절대 잃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적은 돈으로 시작하라 예요. 소액으로 시작해야만 내가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배우면서 점점 나의 자산을 늘려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엄마의 첫 부동산 공부 책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사례를 아실 텐데요. 엄마의 첫 부동산 공부에 나오는 사례 중에 하나예요. 당시에 저는 일산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투자를 하게 되었고 내 집을 마련을 하게 되었는데요. 실제 매수가는 1억 3,200만 원 정도였고 현재 시세는 2억 5천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당시에 제가 대출을 받았고 또 월세 보증금까지 받아서 저의 실제 투자금은 세금이나 기타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나서 700만 원 정도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적은 돈으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내 모든 것을 걸고 또 내가 모든 것에서 더 남의 돈까지 끌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적은 돈으로 시작하시면서 경험을 쌓으시고 지식을 쌓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당시에 제가 일산으로 투자를 하기까지는 많은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교통과 일자리, 수요, 그리고 대단지, 편의시설, 학교 등을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첫 부동산 공부에는 제가 적은 돈으로 어떻게 나의 집을 마련했었는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들이 무엇인지 나와 있는데요. 이 책은
몇 년 전이라서 그럼 지금은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 저의 수강생 중에 한 분의 사례인데요. 실제로 350만 원으로도 나의 징검다리 집을 마련을 하신 분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24평이었고 1500세대였는데 1억 8천에서 150만 원을 깎아서 1억 7,850만 원으로 투자를 하셨고, 징검다리 집인 거죠. 내가 집을 지금 당장 마련해서 입주를 할 수 없다면 중간에 나는 미리 사두고 또 나의 돈을 모아서 나중에는 입주를 하는 방법도 있으실 거예요. 이것이 시세가 지금 2억 5백으로 오르면서 시세 차익이 2천만 원 정도 오르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나의 집을 마련하는 것, 또 소액으로 시작하는 것,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 합산 중과 제외 주택들이 있어요. 1억 원 이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투기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과 제외 주택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여러분이 소액으로 시작하시고자 할 때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한쪽 문이 닫혀도 다른 문이 열리는 것처럼 뭐든지 긍정적인 마음으로 틈새 시장을 여러분이 살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소액으로 시작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액으로 시작하려면 적은 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사고 싶어 할 때에는 비싸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소액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부동산 또는 주식, 여러 투자의 주기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과연 상승기인지 후퇴기인지 하향기인지 회복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만 소액으로 그 시장으로 투자를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우리가 적은 돈으로 나의 재테크, 나의 자산을 불려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회복기에 투자를 하는 거죠. 어떠한 시장이 바닥에 있다가 조금 회복을 하는 시기에 여러분이 투자를 시작하신다면 절대로 잃지 않는 투자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기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관찰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트렌드를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비포 애프터 효과 또한 세 번째 원칙이에요. 절대 잃지 않기 위해서는 비포인 상태를 타겟으로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내 집을 마련할 때에도 완벽하게 다 고칠 곳도 하나도 없고 너무나 좋고 이런 곳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비싸게 들어가게 될 수도 있고 또는 고점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서울 도시재생 포털 사이트를 보면 여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은 모든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말 마음만 먹으신다면 많은 무료로 된 자료들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안에서 나의 핵심 정보들을 추려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서울 도시재생 포털 에서도 여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들이 나와 있는데요. 내 집을 마련을 할 때 그냥 정말 비싸고 이런 곳에 마련을 하게 되면 고점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비포인 상태를 여러분이 골라서 또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서울에 만약에 나의 집을 마련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면 경기도로 가게 되는데요. 경기도로 갈 때에는 탈서울 가구가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이 지수는 과거의 지수이지만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기반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사람들은 이곳으로 더 많이 가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1위 가 바로 고양시 덕양구이고요. 또 2위, 3위 여러 지역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참고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3기 신도시도 여러분에게는 좋은 비포에서 애프터인 상태가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가시면 허허벌판인 곳도 많아요. 어딨지 내 아파트 어딨어 라고 이렇게 살펴봐도 지금은 땅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곧 3기 신도시가 지어질 거예요. 이러한 곳도 비포 애프터 효과를 노리실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서울 도심 내에서도 비포 애프터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지역들이 이미 주거지 재생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요. 돈, 일하게 하라 라는 것이 두 번째 법칙인데요. 사실 예전부터 사람들은 돈을 일하게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여러분도 응답하라 1988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태기가 상금을 타죠. 바둑에서 엄청난 상금을 타게 돼요. 그때 가족회의가 열리게 되죠.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되고요. 논의를 해요. 아니, 이 5천만 원 상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뭐 하지? 라고 이제 논의를 하게 되죠. 아파트를 살까? 아니면 일산에 땅을 살까? 무엇을 할까? 가족들이 논의를 해요. 그때 한 분이 그러면 뭐 예금에다 넣으면 어때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뭐 그래. 뭐 금리가 조금 떨어져서 15% 정도 되지만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때는 금리가 15%였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사실 우리가 돈 공부를 꼭 하지 않아도 수익률이 높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여러분이 은행에 적금을 넣어둬도 제로금리 상태예요. 요즘은 제로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행에 적금을 넣어도 예금을 넣어도 사실 큰 수익을 볼 수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돈을 일하게 하는 데에 있어서 그냥 은행에다만 넣어둔다면 돈이 일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슬픈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돈을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것을 실질적인 실물 자산으로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금과 같은 것은 특히나 위험의 시기, 위기라고 판단되는 시기에는 금값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는 주식 에 투자를 하는 것 또는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것도 여러분이 인플레이션 가치를 높이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펀드도 여러분이 많이 보시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실물 자산인 부동산, 나의 집을 마련하는 것도 또 하나의 투자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나의 돈을 은행에 예적금으로만 넣어둔다면 지금은 제로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펀드, 부동산 이런 실물 자산 투자에 여러분이 모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이유예요. 아바타 소득을 만드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바타 소득이라고 처음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바타라는 영화는 모두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왜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면 아바타가 주인공을 대신해서 적군과도 싸워주고 여러 가지 미션들을 수행을 하게 되죠. 저는 오랫동안 워킹맘으로 지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출근을 하는 길이었어요. 그날도 너무 피곤했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아이들을 픽업을 하고 또 아이를 돌보고 집안을 정리하고 나면 다시 다음날 또 회사를 가고 이런 시간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주말에도 제대로 쉴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출근을 하는데 그날도 지하철이 빽빽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사람들이 서로 밀치면서 러시아워 시간에 지하철을 타게 됐죠. 당시에 지하철을 타고 꽉꽉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이었는데 저는 맨 끝에 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구석에 자리를 잡아서 등을 기대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여기서 지하철이 계속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회사를 가면 다시 또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지하철이라는 공간이 사람은 많았지만 이상하게 나에게는 아무 해야 될 일도 없었던 그런 자유의 공간이기도 했어요.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 이렇게 흘러가도 괜찮은 건가? 나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이 제 가슴을 먹먹하게 했어요. 그때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아바타 소득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무엇인가 나 대신 일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당시에 근로소득 외에 아바타 소득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아바타 소득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세상에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역을 가고 있는데 당시까지는 보이지도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는데 당시의 지하철에는
자판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 10걸음 정도 걸어가면은 실제로 작은 매점이 있었어요. 작은 매점에는 할아버지가 계셨고요. 실제로 할아버지는 그 매점에서 물건을 팔고 계셨죠. 그런데 만약에 할아버지가 아프시면 소득도 없어지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자판기는 주인이 그곳을 지키던 지키지 않던, 주인이 몸이 아프더라도 주인이 없더라도 그대로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였죠. 자판기, 저것도 아바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판기. 근데요, 자판기 사업도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자판기를 둬야만 이 수익이 많이 발생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여러 가지 연구와 노력이 또 필요한 거죠. 그때부터 제가 아바타 소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시간과 돈, 그러니까 나의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소득엔 사사분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소득을 하나라고, 월급 밖에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나에게 소득이란 유일하게 월급밖에 없었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제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소득 사사분면은 제가 정리를 해본 건데요. 첫째는 우리가 급여를 통해서 받는 소득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인데요. 투자 시스템 또는 1인 기업 시스템 등이 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브랜딩, 나의 퍼스널 브랜딩. 예를 들면 연예인이나 작가,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몸값을 높여서 받는 이런 브랜딩 소득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플랫폼을 구축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것인데요. 중개인 또는 판매 플랫폼 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저는 정말 일과 집에 가서 아이들 보는 거 그냥 이 생각밖에 잘 못하고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동료가 있었어요. 저도 당시에 아기 돌잔치를 했었는데요. 그 친구도 아이 돌잔치를 하면서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의 돌잔치에는 아이들이 한복을 입기도 하고, 또는 어린 아이들이 사진 촬영을 위해서 한복이나 또는 어린이 양복을 입기도 했는데, 사실 정말 사진만 딱 한 컷 찍을 때만 그 옷을 입고 나머지 시간은 내복 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 옷을 사기엔 너무나 아까운 거죠. 그래서 엄마들이 돌복을 대여해서 입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저도 돌복을 대여해서 아이 돌잔치를 치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제 동료는 그렇게 한번 하고 나더니 자신이 돌복 대여점을 연 거예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한테 말했어요. 지영아, 나 돌복 대여점 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다가? 그랬더니 온라인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엔 다음 카페가 유행이었거든요. 다음 카페에 돌복 대여점을 오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엄마들이 많이 모여있던 맘카페에 홍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 돌복 대여점이 엄청나게 잘 되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가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플랫폼 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돌복을 대여할 때 많은 엄마들이 돌잔치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냅샷을 찍는 기사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촬영을 원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돌복을 대여를 하면서 여기에 할인권을 넣은 거예요. 이날 만약에 사진도 같이 필요하시면 스냅샷을 찍을 수 있는 전문 사진 작가와 연결을 해드리겠다라고 해서 본인이 그 중개 시스템이 된 거죠. 한마디로 본인은 내 다음 카페의 플랫폼을 만든 거고, 사진 작가들에게 연락을 하고, 만약에 엄마들이 그것이 필요하다, 나도 사진이 필요해요 라고 하면은 사진 작가들과 연계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본인은 그 안에서 수익을 창출했던 거예요. 바로 플랫폼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회사를 다니면서 다음 카페에서 수익을 창출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영아, 나 매각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매각했어? 라고 했더니 카페 매각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당시에 정말 무지해서 다음 카페도 그렇게 비싸게 팔렸다는 걸 몰랐어요. 마치 상가에 권리금이 있는 것처럼 다음 카페도 엄청난 금액으로 매매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수익을 창출하는 걸 보고, 아, 세상은 정말 배울 것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이후로 저도 여러 가지 수익을 다
다변화 시키고 싶었어요. 여러분에게도 파이프라인, 예를 들어 나의 소득을 얻는 파이프라인이 한 가지밖에 없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민을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수익을 다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시작을 하신다면 분명히 하나씩 길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저는 퍼스널 브랜딩 소득을 얻고 싶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예전에 제가 쓰고 싶었던 책을 써서 또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저녁에 책을 쓰기 시작했고요. 사실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아쉽게도 저에게 출판사에서 이지영님 저희와 같이 책을 쓰시죠 라는 출판사는 없었어요. 제가 책을 막 쓴 다음에 사실 100군데 이상의 출판사에 이메일로 투고를 했어요. 이메일로 저의 원고를 투고를 했고 그 안에서 몇 군데와 미팅을 해서 저의 첫 책을 출간을 하게 되었어요. 첫 책이 출간되고 나서 저에게는 B 소득, 브랜딩 소득이 발생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인세 소득이었어요. 저는 실제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경험과 경험과 지식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강의에서도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많은 엄마들이 경력이 단절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의 친구들 중에서도 너무너무 글도 잘 쓰고 정말 능력도 많고 유능함에도 불구하고 경력이 육아로 인해서 단절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럴 때 저는 저의 친구들 볼 때면 할 수 있다라는 말을 꼭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 가치를 본인이 먼저 인정을 하고 본인이 먼저 나를 인정해줘야만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첫 책을 출간하고 3개월 동안 인세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인세를 보면서 제가 또 다른 나의 브랜딩 소득이 발생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엄마들에게 특히 저 오늘 엄마의 동공부인데요. 엄마가 아니신 분들도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엄마가 아니신 분들도 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 유튜브예요. 요즘은 유튜브, 여러분도 지금 유튜브로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유튜브야말로 정말 새로운 여러분이 1인 창업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시스템. 유튜브가 방송을 촬영하고 나면 계속해서 영상이 조회가 되면서 여러분에게 또 다른 수익원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가 굉장히 엄청난 전문 지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장비도 없을 수 있어요. 정말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그리고 무료 앱으로 편집을 하고요. 그리고 조명은 그냥 형광등으로 해서 촬영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돈도 안 들 수 있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문 지식이 아니라 그저 일상적인 우리의 하루하루를 브이로그로 올리는 것 또는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사실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육아와 관련된 그런 영상 나의 하루를 하나씩 올리는 것 또는 얼마 전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유튜버 중에 한 분은 집밥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진짜 몇백만 뷰가 나왔는데요. 잡채 만들기 또는 김장김치 만들기 이런 집밥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집에서 사실 호텔에 나오는 이런 요리를 집에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 집에서 요리를 할 때 유튜브 영상을 참고로 하거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담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정말 작은 소득이라도 창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을 때 처음 3개월 동안 많은 수익은 없었지만 그래도 1968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던 적이 있었어요. 시작을 하고 나서 3개월 정도 있었을 때인데요. 외화, 달러가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이 이때 부수입을 만드는 것, 이 시스템 소득을 만들 때에는 사실 가격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너무나 부담이 되고 힘이 들 거예요. 단돈 10만 원이라도 괜찮다. 그런데 그 돈은 근로소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시스템으로 또 내가 만들어낸 시스템 안에서 창출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씨앗,
과 같은 거죠. 지금은 비록 10만 원이라도 이것이 점점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을 돈으로 바꾸는 것에 여러분이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돈을 일하게 하라라고 할 때 어떻게 돈을 일하게 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내 집을 어떻게 마련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 집이 나의 돈이 일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나의 집을 마련을 했는데 집값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의 첫 집이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산 금액보다 계속해서 오르게 돼서 예를 들어서 나의 연봉이 4천만 원이다. 근데 만약에 나의 집도 1년 동안에 인플레이션도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집값도 상승을 해서 4천만 원 이상 올랐다라고 하면 나의 집, 나의 돈도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나의 첫 집을 어떻게 마련을 하는가는 바로 또 나의 돈을 일하게 하는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집을 샀는데 나의 집이 오히려 떨어졌거나 또는 오르지 않았다면 오히려 여러분이 대출이자를 감당을 하게 되고 수익은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집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된 거와 같은 효과가 나타난 거죠. 아쉬운 효과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집을 마련을 제대로 하는 것이 또 내 돈을 일하게 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 집을 마련을 할 때에는 나의 자본이 들어갈 거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지식과 또 나의 시간까지도 투입을 시켜서 최대한의 효과를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아직 무주택자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아직 나의 집을 마련하지 않으셨다면 저도 제 집을 마련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 돈을 일하게 하는 것의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집 마련이라는 거예요. 무주택자이시라면 실제로 요즘에는 무주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혜택들이 너무나 많아요. 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보금자리론을 발견하실 수 있으시고 또는 디딤돌 대출 등 여러 가지 대출들이 있는데요. 무주택자들에게는 금리가 굉장히 낮은 금리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한번 검색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청약홈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도 들어가셔서 내가 청약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집이 있는지 또 자격이 되는지 한번 오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확인을 해보셔서 나의 집을 마련을 하신다면 또 나의 집도 나의 돈이 일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공급이 굉장히 많고 또 내년에도 공급이 많아요. 연내 분양 예정 단지들도 한번 살펴보셔서 내 집을 마련하시면 좋겠어요. 돈을 일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나의 자산을 마련했고 그 자산 가치가 상승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특별하게 어려운 투자가 아니라도 나의 집을 어떻게 마련을 하느냐가 바로 나에게는 나의 돈이 일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일을 해야 하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2030 플랜이 있는데요. 2030 서울 플랜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핵심 지역 중에 하나는 바로 여의도, 영등포, 한양, 도성, 시청인데요. 강남 이렇게 네 군데가 바로 서울의 핵심 지역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해서 강남, 여의도, 영등포, 시청인데요. 이 네 곳은 서울에서 도심으로 크게 계속 성장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 광역 중심과 지역 중심도 이미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집을 마련을 할 때 그래도 앞으로의 계획이 짜여진 곳, 개발 계획이 이미 세워진 곳에 나의 집을 마련한다면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교통망을 공부를 할 때에도 확실하게 아까 그 핵심 지역들을 지나가는지가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9호선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와 강남, 아까 그 네 군데 중에서 두 군데를 급행으로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군데를 지나는 이 황금 노선인데요. 아직까지도 연장이 계획이 아직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장 구간도 여러분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GTX 노선인데요. 특히 경기도에 투자를 하실 때 나의 집을 마련하실 때에는
오늘 왜냐면 엄마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집 마련이거든요. 아이 태어나고 나면 그래도 나도 아이들을 내 집에서 키우고 싶은 것이 엄마의 마음이고, 여기저기 이사 다니다 보면 전세가 올라서 이사 가야 되고 그럴 때면 엄마들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냐면 이미 이 아파트에서 친구들도 다 사귀었고 학원도 다 다니고 있고 학교도 다니고 있는데 전세금이 올라서 이사 가야 될 때 너무너무 속상한 엄마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내 집을 마련하시는 것에 관심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강의에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어요. GTX 신안산선 라인인데요. 경기도에 여러분이 나의 집을 마련하실 때에는 이 라인들을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서울 분당선, 9호선, 신분당선, GTX 라인, 이런 것들은 이미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의 지도로 표시를 해 두었어요. A노선, B노선, C노선의 이 라인들이 있는데요. 이 라인을 감안을 하시면서 나의 집을 마련을 해 주시면 큰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GTX는 바로 서울에서 지하철 급행 철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단축되는 것이고요. 또 GTX 라인들이 있고, 또 GTX에서도 환승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환승이 되는 역이라면 더 가치가 높겠죠. 이러한 곳이 10군데 정도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수원역, 양재역, 부평역, 용인역 등등이 있어요. 이 정보들도 여러분이 내 집 마련하실 때 꼭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9호선 연장 구간과 신안산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통을 보실 때 안 그래도 제가 프리 인터뷰를 할 때, 이 강의 전에 인터뷰를 할 때 하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수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여러 지역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교통망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교통망이 연장이 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또 하남이고요. 또 수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 집을 마련할 때 대기업의 동향도 많이 봐야 되는데요. 대기업, 특히 삼성전자, 삼성 또는 LG와 같은 그런 대기업이 자리를 하고 있는 곳이라면 훨씬 더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수원에도 삼성이 있고 또 여러 지역에 삼성이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빅데이터, 요즘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수요와 공급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확인을 하고, 또한 여러분이 부동산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내 집을 마련하는 투자를 할 때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주시길 바래요. 이런 빅데이터에서는 입주 수요와 또 공급에 대해서 표시가 나와 있는데요. 부동산 지인 등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이트들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집을 마련을 잘 하게 되면은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 돈을 스스로 일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금과 관련된 정보일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지만 공동명의와 같은 경우에는 절세 효과가 커요. 그래서 남편과 내가 같이 공동명의를 둔다면 취등록세나 재산세에는 효과가 없지만 종합부동산세, 여러 가지 세금에 있어서 혜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세금은 많이 변동이 되고 또 개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매번 체크를 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굵직굵직한 세금과 관련된 이슈들을 공부를 하는 것도 여러분에게는 내 돈이 일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공투부 법칙이 있는데요. 아마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공부하고 투자하면 부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공부라고 하면 싫다라는 생각이 들고 막막하죠. 막막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 나도 재테크 공부 좀 해보고 싶고 나도 돈 좀 관리 좀 잘 해보고 싶어.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라는 막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단계를 만들어 놓았어요. 바로 첫 번째 단계는 경제 경영 분야의 독서, 책을 읽으시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지식을 쌓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작가들이 책을 쓰는데 거의 1년 이상 투자를 해요. 그 책을 내가 경험한 것들의 진수를 담으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경험을 여러분이 책 한 권 안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인드도 많이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이 저에게는 사실은 재테크의 시작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의 정보를 검색하는 것인데요. 요즘은 특히나 오프라인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수많은 재테크 카페들이 있고요. 재테크 카페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정보를 여러분이 많이 얻으실 수 있어요. 제가 초보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재테크 카페에 들어가도 무엇부터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카페에 들어가 봤는데 정보는 너무나 많고 뭐부터 읽어야 되지? 막막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성공담과 실패담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성공담을 적어 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성공담을 읽다 보면은 이게 되는구나. 그리고 정말 이런 다른 방법들이 많구나 라는 걸 깨달으실 수 있어요. 성공담을 읽으시면서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용기와 또 그 노하우들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패담. 묻지도 않았는데 실패담을 매우 디테일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해서 폭 망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마음은 아프죠. 그런데 그분들의 경험담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이 간접 경험도 하실 수 있어요. 나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이거 조심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실패담을 읽으시면서 또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공담과 실패담을 꼭 읽으시고 또 재테크 전문가들이 쓴 칼럼도 일주일에 1개 정도만 읽어주신다면 여러분이 온오프라인 정보 검색을 통해서 얻으실 수 있는 것들을 최소한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주일에 성공담 하나, 실패담 하나, 재테크 전문가 컬럼 하나 이렇게만 꾸준히 하셔도 여러분 놀라운 속도로 마음속에 용기를 얻으실 거고 또 간접 경험을 통해서 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지식을 쌓으실 수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컬럼을 통해서 또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세미나와 강연을 듣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세미나와 강연을 많이 들으시는 정말 수준이 높은 분들이세요. 특히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 너무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세미나와 강연을 통해서 실제로 전문가들에게 지식,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것인데요. 네 번째로는 모의 투자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나도 뭔가 해봐야겠다 라는 열정이 끌어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약간 한 단계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수능에서도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실제로 그냥 수능을 보면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기 전에 모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한동안은 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투자 주기를 파악하기 위한 관찰의 시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모의 투자 기간 동안에는 내가 이것에 투자를 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가격이 어떻게 변동이 되고 있는지 관찰을 하는 모의 투자 시기를 반드시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내가 아직 모은 돈도 없는데 지금 모의 투자라니 아예 관심을 가져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돈이 생겨서 그때 투자를 하려고 하면 늦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전에 미리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모의 투자를 통해서 나의 실력을 높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실전 투자로 가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절대 잃지 않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워런 버핏이 이 세상 최고의 투자 종목은 자기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 역시 예전에는 사실 종잣돈도 별로 없었고 20대에는 모아둔 돈이 정말 별로 없었어요.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로 과외도 했고 또 학원에서 학원 강사로 일도 했고 그랬지만
막상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니까 저의 통장에는 한 3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어요.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던 거죠. 300만 원이 담겨져 있는 통장을 딱 보고 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저의 통장에 300만 원 정도가 있었고, 저는 그런데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영어 통번역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한번 연수라도 가보고 싶었어요. 300만 원 있는 통장을 딱 보다가 결심했어요. 항공권을 끊기로 결심을 했죠. 그러면서 그 항공권으로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어요. 외국으로 가는 항공권을 끊고 그 안에서 실제로 외국인들을 만나면서 또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 300만 원이었지만 그때 내가 그 돈으로 항공권을 끊었던 것, 그것이 사실 저는 제 인생에 변화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서울로 와서 저는 통번역 대학원을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통번역사로 은행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이후 은행원이 되게 되었어요. 다이아몬드 통장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내가 초라하고 원석과 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를 언젠가는 빛나게 해줄 다이아몬드, 나를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해줄 것이 바로 다이아몬드 통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계신다면 저는 한 가지 더 다이아몬드 통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다이아몬드 통장은 여러분에게 미래의 소득을 안겨줄 통장이 될 거예요. 지금 나에게 투자를 하신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다시 한번 더 밝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투자를 하는 다이아몬드 통장, 단돈 5만 원이라도, 단돈 3만 원이라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단돈 10,000원이라도 여러분이 나의 배움을 위한 통장을 만드시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처음 작가가 되려고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작가들이 하는 출간 강연회를 많이 갔었어요. 무료로 하는 출간 강연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은 정말 작가들이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될 수 있구나 라는 가능성을 많이 봤고요. 그때 또 작가 출간 강연회를 다니면서 가능성을 봤었고, 그때 사실 비용은 많이 들지 않았어요. 대신에 나의 배움을 위해서 다이아몬드 통장을 만드시면 좋겠고, 이 통장은 나의 배움인 독서, 여행, 건강 등을 위해서 나의 돈을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돈, 자동 시스템으로 지켜라 입니다. 이 법칙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는 지금 모아둔 돈이 너무 없다라는 생각에 속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까 그 교통망도 받고 그래 그 라인 좋아, 알지 그 교통망 좋아, 근데 내가 지금 종잣돈이 없는데 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던 순간이 있었어요. 어디 가서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도 내가 돈이 있어야지, 아직 지금 돈 1,000만 원도 못 모았단 말이야, 이런 생각할 때 너무 많았거든요. 저 역시 1,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었고 3년 만에 1억 원을 모으게 되었는데요. 그 비법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 통장을 분리하라 예요. 여러분에게는 여러 통장이 있을 텐데요. 재테크 3대 통장입니다. 첫 번째는 종잣돈 통장으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통장이에요. 이 통장은 자동으로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그 통장으로 자동 이체되게 되는 통장인데요. 이러한 종잣돈 통장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고, 하나의 통장이고요. 두 번째는 지출 통장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강의를 듣고 나면은 한번 내가 3개월 동안 내가 얼마를 썼는지 지출 내역을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신용카드는 어느 정도 썼었는지, 현금은 어느 정도 썼었는지, 그리고 3으로 나눠서 매달 한 달에 내가 평균 이 정도 썼다 라는 금액이 계산이 된다면 그 금액에서 한 10%에서 20% 정도를 줄여서 체크카드 통장에 넣어 두시는 거예요. 이 지출 통장은 체크카드로
여러분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점점 금액이 줄어들 때 여러분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잔고가 아직 시간은 한 일주일 남았는데 체크카드에 돈이 다 떨어졌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식. 아니, 그때는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출통장은 체크카드로 만드시면 되겠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3개월 동안 내가 소비했던 지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1개월 평균을 내셔서 거기에서 10%에서 20%를 줄어든 금액을 지출통장에 넣어두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 예비자금 통장이에요. 특히나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요. 또는 실직의 위험을 느끼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게 예비자금 통장인데요. 내가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해서 예비자금을 넣어두는 거예요. 그럼 얼마를 넣어둬야 될까요? 아까 그 계산하셨던 금액,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계산을 하셔야 돼요. 지난 3개월 동안 나의 소비 금액, 그것을 3으로 나눠서 한 달에 내가 어느 정도 쓰는지를 계산을 하셨다면 이 금액의 3배에서 5배 정도를 예비자금 통장에다가 넣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3배에서 5배 정도를 넣어두실 때에는 CMA 계좌를 추천드려요. 여러분이 CMA 계좌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금리 CMA 계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입출금을 하더라도 그래도 높은 금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CMA 통장에는 나의 예비자금 통장을 넣어두시는 거예요. 저의 지인 중에서도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시게 되신 분이 있어요. 그때 이분이 굉장히 사실 위기의식을 느꼈죠. 그리고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평소에 예비 자금으로 그래도 3개월 정도에 내가 아무것도 회사를 안 다녀도 괜찮을 정도의 자금을 모아두셨던 거예요. 예비 자금. 그랬더니 3개월 동안에 오히려 구직을 다시 구직 활동을 하셨고 또 더 좋은 취업 자리를 마음의 안정감을 갖고 찾아내시면서 결국에는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셨어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그때 예비자금 통장이 없었다면은 그 절망감이 그분을 압도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앞서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기가 너무나 힘들었겠죠. 예비자금 통장 오늘 꼭 만드셨으면 좋겠고 재테크 3대 통장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모닝 플랜을 작성을 하는 건데요. 모닝 플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침에 집을 나서시면서 오늘 예상 지출은 얼마인지, 어제의 실제 지출은 얼마였는지, 오늘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일,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 나는 내가 좋다, 왜냐하면 나의 강점은 무엇이다, 이렇게 7가지 항목을 매일 적어보시는 거예요. 이 모닝 플랜 같은 경우에는 제가 EBS 호모 이코노미쿠스에서 6개월에 1,000,000원 모으기라는 프로젝트에서 멘토링을 했었어요. 저는 멘토였고 저희 멘티가 있었는데요. 정말 귀여운 멘티였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멘티님이 매달 적자가 났었어요. 적자가 났었고 빚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월급에서 돈이 안 남으니까 여기저기에서 빚을 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멘티님 같은 경우에는 모닝 플랜을 꾸준하게 쓰고 나서는 나중에는 적자에서 금방 벗어났어요. 한 달 만에 벗어나셨고 저축을 120만 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멘티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멘토님, 제가 지난달 남은 돈이 120만 원이 처음 남았다. 이렇게 돈이 남은 적이 처음이라서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저에게 상담을 하셨죠. 120만 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모으셔야 된다 라고 했죠. 나중에는요 1,000만 원 이상 모으셨어요. 월급이 19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6개월에 1,000만 원을 모으실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매일매일 꾸준히 모닝 플랜을 썼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임상 실험을 했어요. 제가 많은 분들께 지금 저의 유튜브 이지영 TV 뉴리치 부자에게도 모닝 플랜과 관련된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실제 내가 모닝 플랜을 매일매일 쓰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변할 수 있어요. 소비를 한 달에 50% 이상
90%까지도 줄이신 분들이 많았고, 수많은 그 후기를 저의 뉴리치 연구소 카페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매일 아침 한번 모닝 플랜을 쓰시면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 부자 습관을 만드는 것인데요. 부자들이 갖고 있는 습관? 어떤 것이 있을까? 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그동안 정말 힘들었고 종잣돈을 모으고 굴리고 투자를 공부하고 이러는 것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2주 동안 정말 하드 트레이닝인 거죠. 이 극도의 이 트레이닝을 받으면 혹시라도 습관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마련한 건데요. 부자 습관 프로젝트는 2주인데요. 1일차부터 1일차에는 돈 공부를 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를 적어보시는 거고요. 2일차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지난 3개월 동안의 지출금의 평균을 계산하고 앞으로 2주 동안의 예산을 한번 짜보는 거예요. 3일차에는 경제신문 기사를 3개 읽고 스크랩하고 한 줄 정도 요약해 보는 거고요. 4일차에는 무지출 데이를 표시하고 잘 보이는 곳에 붙이는 것. 5일차에는 모닝 플랜 7가지 항목을 적어서 카톡으로 보내는 것. 그리고 6일차에는 토스 앱을 다운로드 받고 신용 등급을 확인해 보는 것. 7일차에는 어카운트 인포 앱을 다운받고 휴면 계좌 정리하는 것. 으로 해서 마지막 13일차에는 아바타 소득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적어보고 마지막 14일차에는 여러분에게 풍차 적금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습관 프로젝트예요. 이 부자 습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저의 유튜브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2주 정도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습관을 바로 잡을 수 있는데요. 사실 돈을 쓴다는 것이 돈을 모을 수 있는 것도 습관에 따라서 우리는 쓰게 돼요. 어떠한 충동 구매도 모두 습관과 이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2주 동안에 저희 부자 습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고 나서 실제로 40% 이상 절약을 하신 분들이 많았고 53%, 50% 정도 그리고 돈에 대한 생각과 또 돈에 대한 마인드가 바로 잡혔고 뿐만 아니라 부수입을 100만 원까지 만들었던 분도 있으셨어요. 실제 여러분이 부수입을 만드시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나의 소비 습관을 바로잡고 싶으시다면 오늘의 영상을 통해서 부자 습관 프로젝트 또 같이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자 습관 프로젝트 외에도 제가 재테크를 하면서도 저에게 계속 앞으로 가게 했던 힘이 있었는데요. 그 힘은 바로 나보다 앞서간 분들에게 배우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했던 것, 멘토가 있었고 또한 나와 같이 경제적 자유 또 돈 공부를 향해서 같이 갔던 동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서 나의 꿈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멘토와 또 동료가 있다면 큰 힘이 될 텐데요. 바로 정보 교류가 될 것이고 또 내가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고 또 내가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에는 서로가 잘할 수 있어 라는 힘을 줄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분들이 되실 거예요. 돈을 끌어당기는 힘 세 번째인데요. 돈을 끌어당기는 힘이 과연 무엇일까? 전 역시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영화배우 짐 캐리가 있어요. 짐 캐리는 사실 여러분도 보셨을 때 코믹 배우인데요. 사실은 짐 캐리가 어렸을 때 집이 매우 힘들었어요. 가정 형편이 너무나 힘들었고 아버지는 실직하셨고 어머니는 몸이 아프셨어요. 어머니가 항상 기운이 없으셨고 우울하셨고 몸이 아프셨기 때문에 짐 캐리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웃긴 표정을 짓는 것, 그래서 엄마가 잠시라도 웃으면 본인이 행복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때부터 짐 캐리가 나도 남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디션을 여러 번 봤지만 계속 탈락을 하게 된 거예요. 몇 차례 오디션을 봤지만 계속 탈락. 배우의 꿈을 이루지 못했고 직업도 없었고 집도 없고 결국에는 차에서 노숙하는 신세가 되었죠. 그때 짐 캐리가 절망에 빠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짐 캐리가 문방구에서 백지 수표를 사게 돼요. 그리고 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죠. 헐리우드에 올라가서 그 백지수표를 자기 자신에게 써요. $10,000,000라는 금액을 쓰게 되죠. 이러한 백지수표를 받는 배우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백지수표를 안고 다시 내려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짐 캐리는 그 백지수표에 있는 금액의 2배 이상을 받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가 됐는데요. 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내가 꿈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어쩌면은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이 있으실 것이고 어쩌면 부모님이나 또는 가족 중에서 아프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또는 실직의 위기가 있으실 수도 있고요. 이러한 절망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돈 공부를 해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작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첫 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리고 정말 사소한 것이지만 그렇게 나 자신에게 어떠한 꿈을 실어주고 나 자신을 믿어주기 시작했을 때 나에게 돈이 끌어당겨져 온 거죠. 여러분이 오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저의 강의에서 배웠던 부분 중에서 들으셨던 분 중에서 정말 한 구절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의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었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작은 행동이라도 여러분이 실천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돈 공부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될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회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고요. 또 최고의 재테크는 나에 대한 믿음으로 완성되게 돼요. 오늘 많은 정보를 들었고 아마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강의를 통해서 정보들을 접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쩌면 내가 실천을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한다고 되겠어? 내가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난 해본 적도 없는데 내가 되겠어? 라는 자기 의심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저 역시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나를 믿어주는 거였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도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나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리려고 해요. 그랜드 머니 클래스 미션인데요. 오늘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2020년 자산관리 현황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창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3개월 동안의 지출 내역 한번 쫙 뽑아보시고 한 달에 어느 정도 쓰셨었는지, 그리고 수입은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평균치를 내보시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자산관리 현황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 2021년에 내가 아바타 소득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또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나는 무엇부터 좀 시작을 해보면 좋을까? 라는 실행 방안,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 실행 방안을 세우는 것이 미션이에요. 그리고 부록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뒤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 보았어요. 2021년 여러분의 돈 공부 로드맵 한번 적어보시고 또 아바타 소득 어떻게 구축을 해볼까 한 3가지 정도 여러분이 계획표를 세우셨으면 좋겠고, 또 자동 시스템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 시스템이란 통장을 3개로 분리하는 것, 또 모닝 플랜과 부자 습관 프로젝트와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자동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종잣돈 모을 수 있는 실행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이 5단계를 지금 잘 밟아가고 있는지 한번 나의 단계도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그랜드 머니 클래스 미션인데요. 이러한 미션을 수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이
각자 갖고 계신 SNS 채널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마이크 임팩트, 그랜드 머니 클래스, 이지영 강사, 뉴리치 연구소, 엄마의 동공부 등 해시태그 해주시고 소감이나 후기, 간단한 후기를 남겨주시고 저희 뉴리치 연구소 카페가 있어요. 이 카페에 특강 후기 게시판에 링크와 이메일을 함께 남겨주시면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를 들으시면서 보셨던 그 강의의 발췌본과 2021년 재테크 100권 추천 도서 리스트를 PDF로 여러분의 이메일로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21년을 누구보다 앞서서 빠르게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정보들 또 이지영 뉴리치 부자학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앞으로도 여러분의 재테크를 응원드리고 또 여러분이 2020년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내년의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또 누구보다 탄탄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저도 저의 경험과 지식을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의 강의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모든 꿈과 또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지영 강사님 한번 이야기 쭉 들어봤는데요. 오늘 요즘에 굉장히 추운데 이렇게 좀 추운 마음을 녹여주는 좀 따뜻한 강의, 따뜻한 마음이 되게 많이 느껴졌었어요. 감사합니다. 맞아, 요즘 너무 추워요. 네, 그러니까 따뜻함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근데 진짜 자존감과 따뜻함은 이제 통장 잔고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따뜻하세요, 요즘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쉽지 네. 않은 상황인데 그 말씀하신 아바타 소득이나 이런 자산들이 되게 잘 갖춰지면 이런 위기 상황도 잘 대처할 수 있고 겨울도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요. 오늘도 한번 질문 좀 나눠볼게요. 네, 네. 오늘 주신 이야기들 중에 나에 대한 믿음 이야기 주셨어요. 네. 사실 또 많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특히 엄마의 입장에서 또 힘들 것 같거든요. 육아를 하다 보면 네. 좀 작아진 느낌도 있고 뭔가 네. 뭐 쓸모가 없는 이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여서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하면 믿음이 생긴다 또는 작가님 사례에서는 나는 나에게 이런 믿음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추상적일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믿어야 한다. 근데 그것이 어떤 뜻인지 사실은 매우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수강생들에게도 그렇고 제가 만나는 멘티들에게도 이런 말을 하는데요. 작은 성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작은 성취감을 내가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근데 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큰 일을 할 때 생길 수가 없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그래서 제가 아까 모닝 플랜을 쓰시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매일 하기로 한 일이 있었는데 그거 하나를 내가 했을 때 정말 사소한 건데 성취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서 점점 나에 대해서 나 그래 맞아 내가 한번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 믿음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많은 엄마들과 사실 경력이 단절되신 분들이 너무나 많고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신 분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육아가 굉장한 가치를 지닌 경험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 육아를 통해서 사업의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분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기띠 같은 거 이런 것을 할 때 사실 포대기로 했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그게 힘들다 보니까 아기띠를 하면 편하겠구나. 그리고 슬링을 하면 더 편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걸 수입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 사업을 해가지고 또 대박을 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기 어린이집에서 낮잠 패드가 있거든요. 근데 저 아는 어떤 분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다 보니까 거기서 낮잠 패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집에서 처음엔 낮잠 패드를 만들다가 그거를 외주 이렇게 해서
낮잠 그 사업화된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를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이렇게 파시면서 또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아, 그래, 내가 하면 되는 거거든?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판매도요, 스마트 스토어에 뭐 만들어서 팔려고 해도, 아, 내가 이거 뭐 한다고 팔리겠어? 이 생각이 들면 시도조차 안 하게 되거든요. 아바타 소득을 만들 때에도 사실 아주 작은 월세 소득이라도 네.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다라는 마음조차 없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 이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이 돼요. 네.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매일 아침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 리스트, 그리고 제가 부자 습관 프로젝트에서도 그래서 하는 것이 작은 미션들을 여러 개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도 숙제를 줄 때 여러 개를 쪼개서 주시거든요. 교사분들이 하시는 걸 보면은 예를 들어 숙제 하나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한 개 무슨 과목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주는 이유는 사실은 성취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를 할 때마다 비록 다 하지는 못했어도 하나라도 할 때마다 성취감이 느껴지는데 그게 자기에 대한 믿음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에게는 많이 권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성공 일기도 많이 써보시라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였는데 성공 일기. 아, 나 오늘 아이에게 집밥을 해줬어. 또는 아이를 위해서 이런 걸 했어. 라는 나에 대한 칭찬? 이것도 나에 대한 믿음으로 또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사실 이게 자기한테 주는 자양분 같은 거네요. 영양분 맞죠, 같은 맞죠. 거. 그렇네요. 그 말 너무 네. 좋은데요. 네. 모닝 플랜과 네. 성공 일기, 네. 그죠? 네. 미래 일기. 맞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미래 일기까지 하면 이제 미래 네. 확신까지. 그렇죠. 모닝 플랜, 성공 일기는 아 내가 오늘 이거 잘했어. 저녁 진짜 때. 작은 네. 거라도. 그리고 미래 일기는 아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확신의 한 줄. 그리고 감사 일기. 아 오늘 이렇게 평안하게 하루를 보낸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이게 만약에 4개가 매일매일 쓰시게 되면은 네. 한 줄씩 네. 쓰시게 되면 아마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실 거예요. 맞아요. 이게 어찌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이런 거는 한번 좀 믿고 실천해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업이란 게 뭔가 애정과 결핍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니까, 네. 엄마들이 그런 거 센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센싱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거, 네. 그렇죠. 어머니들이 네. 좀 믿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말씀 주신 것 중에 아바타 소득 말씀 주셨어요. 근데 아바타 소득도 이렇게 요즘 좀 트렌드에 따라 바뀌는 게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요즘 좀 추천하는 아바타 소득 있을까요? 많은 걸 또 해보셨으니까. 네. 저는 진짜 많은 경험이 있어요. 네. 물론 다 성공한 경험은 아니지만, 네. 실제로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아바타 소득 연구 많이 했거든요. 아까 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주식도 많이 해봤었어요. 그러니까요. 물론 많이 잃었고요. 상장 폐지되고 내 마음도 폐지된 적이 있어요. 근데 주식도 해봤었고 또 제가 예전에 한때 G마켓이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지금처럼 쿠팡 전에 G마켓에다가 이게 인형도 팔아봤어요. 브라우니 인형도 팔아봤고 털장갑 겨울 되면 우와. 털장갑도 팔아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죠. 그리고 또 그랬는데 그리고 또 뭐 부동산으로 상가 월세 소득도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네. 저는 아바타 소득에는 사실 여러 가지 여러분이 시도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 뭐 이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안 좋은 게 왜냐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스마트 스토어 그런 유통 예를 들어 G마켓에서 대박이 나신 분도 있어요. 제 지인 중에는. 그래서 한번 일단은 여러 가지를 한 번씩 시도를 해보시면 여러분이 그 안에서 내가 제일 이거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거나 또는 효과가 빠르게 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효과가 빠르게 났던 분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자신의 강점이 있는 분야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바타 소득으로 어떤 분은 주식으로도 굉장히 많은 소득을 얻지만
저는 제가 육아도 하면서 직장도 다니면서 주가를 매일 확인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오늘 확인하고 내일 확인해야 되고 또 아침에 확인해야 되고 장외 시장이 또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은 저에게는 좀 힘들었고 또 사업도 힘들었어요. 이게 유통 같은 것도 내가 업로드를 해야 되고 막 배송도 신경 써야 되고 이런 게 저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웠고 그래서 사실은 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주택도 규제가 너무너무 심해요. 주택은 대출 규제가. 근데 사실 상가와 같은 곳은 규제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또 노후에 사실 저의 수강생들 중에서도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재무상담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50대, 60대이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러신 거냐면, 남편의 그 은퇴가 다가오시는 거예요. 남편이 곧 얼마 안 있으면 퇴직하시는데, 그럼 나의 지출은 줄어들지 않고, 아이들은 오히려 대학생이 되었고, 그래서 등록금이 필요하고 또 결혼 자금이 필요한데 남편은 퇴사가 다가온다. 이때 엄마들이 굉장한 부담감과 위기의식을 느끼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아바타 소득 중에서 월세 소득과 같은 것은 상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월세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단가가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의 수강생 중에서도 어떤 상가에서 따박따박 소득이 나오시는 분은 사실 큰 걱정을 하지 않으시는 분도 많아요. 네. 그래서 아바타 소득에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 또는 주식 이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일단은 세 가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은 시도를 해보시라. 그런데 그 안에서 본인이 그래도 아 이거 괜찮은데? 라고 느끼는 분야가 있다면 선택과 집중 그 부분에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히려 이제 한 번씩 해보고 이제 효율이 나는 거 하고 네. 나는 거는 이제 집중해서 네, 해본다. 그때부터는 거기에 한 가지에 확 집중, 몰입. 그렇군요. 작가님은 상가가 좀 잘 맞았다. 저는 네, 네.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확인을 하지 않아도 뭐 오늘 가격과 내일 가격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네. 다행히도. 네. 그래서 대신에 그래도 몇 개월에 한 번씩은 진정한 아바타네요. 진정한 아바타인 네, 거. 그렇죠. 내버려도 네. 되니까. 그렇죠. 그쵸. 내버려도 되고. 네. 네. 근데 이제 지난주에 또 송희창님 상가에 대해서 네. 하시는 분 왔다 네. 가셨는데 네.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이 요즘 네. 같은 시국에 막 임대 잘 안 되고 이런 맞아요. 걱정 많이 되고 이게 더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를 약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지 신종플루 백신처럼 모든 상황이 또 변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은 어쩌면 상가를 기회다. 매입할 수 있는 저가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네. 또 그런 반면에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상가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회와 위기는 공존하는 거거든요. 아, 네. 대신에 그 안에서 옥석을 가릴 수 있어야겠죠. 그렇구나. 네. 그럼 뭐 외람되지만 보유하고 계신 상가에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 이슈 상황이나 이런 거는 없으신 편인가요? 어떠세요? 조금 있어요. 조금 네. 있긴 있어요, 약간. 네.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네. 나의 포트폴리오를 그러니까 조금 다변화 시켜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한 분야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가도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하나에 다 몰아두시는 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 약간 분산시키는 것, 네. 또 상가도 있으면은 또는 주거용에서 나오는 월세도 있으실 거고 이런 아바타 소득을 상가 플러스 주거용 월세 이렇게 해서 다양화 시키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부동산 안에서도 좀 네, 다양화시키는. 부동산 안에서도 다시 네. 한번 다변화를 시키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상가에서 중요한 게 또 옥석을 가리는 눈이라고 하셨는데 뭐 많은 기준이 있겠지만 옥석을 가리는 기준 한두 가지만 누설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옥석을 가리는 기준. 네. 핸드폰. 상가에 있어서 네. 옥석을 가리는 기준 중에 하나라면 네. 사실 상가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주거용에 비해서 왜냐하면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주거는 사실 공실이 별로 없어요. 그쵸. 여러분도 옆집이 비어있는 집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랫집이 비었거나 네.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상가는 잘못 사면은 비어있을 수 있어요. 저희 상담 오신 분 중에 한 분도 5억을 주고 상가를 분양받으셨는데 공실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실에서 상가는 또 리스크 중에 하나가 관리비가 같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본인의 부담이 너무 커서 월급이 다 관리비와 상가 대출 이자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지금 완전 흔들리는 상태에서 저한테 재무 상담을 오셨어요. 근데 제가 왜 그랬냐, 왜 샀냐 그랬더니 정말 남의 말 듣고 왜냐면 맞아요. 어떤 상가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 요즘에 뭐 저 상가 저쪽 진짜 많이 괜찮대 하죠, 그럼. 이렇게 해서 거기 들어가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계약하고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옥석을 가리는 가장 기준 중에 하나라면 저는 사실 크게 보면 저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분양 상가보다는 그러니까 왜냐면 원래 분양을 하면 약간의 변동성이 더 클 수 있어요. 리스크가 더 큰 거죠. 왜냐면 상권이 형성되려면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이 걸려요. 아파트 대단지가 입주를 하고 그 근처에 상권이 형성이 되기까지는 3년에서 5년이 걸리는데 많은 분들이 초보자들은 아 이거 상권 여기 금방 생길 거고 나는 권리금도 없으니까 이라고 생각을 해요. 권리금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싸니까 권리금도 없으니까 이라고 해서 들어가시게 되는데 저는 분양상가보다는 기존의 상권이 탄탄하게 형성된 상가 그리고 3년에서 5년 정도가 지난 상가를 진입을 하실 걸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우선은 초보분들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권리금이 없는 것보다는 권리금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이 처음 상가를 하실 때 좋을 수 있어요. 권리금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의 그 상담 오신 분도 왜 그걸 했냐라고 했더니 권리금이 없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지표를 보실 때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그런 내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 곳, 다시 말해서 완전한 새 거보다는 그래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투자할 것, 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권리금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 꼭 내 상가가 아니더라도 그 옆에 상가는 권리금이 얼마가 형성되어 있는지 부동산에 물어보면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권리금이 그래도 형성이 많이 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세 번째는 보통 우리가 뭐 깃발이라고 하는데 은행. 저는 이게 되게 엄마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50대, 60대 갑자기 막 상권을 막 공부해야 되고 외워야 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은행이 있는지. 왜냐면요. 은행들이요. 사실 은행 지점 하나 지을 때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요. 돈도 많이 들여요. 이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올까? 왜냐면 우리가 은행을 갈 때 나 오늘 어느 지점 은행에 가서 돈을 뽑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가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저 은행에서 이제 돈 뽑아야겠다, 인출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은행은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되는 곳에 지점을 선점을 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상가에 대해서 잘 모르셔도 저는 상가를 약간 쉽게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들이 은행을 잘 보면은 은행들이 주요 은행이 포진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상권에 대한 분석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은행도 제1금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뭐 이런 은행들은 정말로 상권이 살아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타겟으로 해요. 그 다음에 농협, 새마을금고, 축협, 수협 이거는 한 약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타겟으로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지역에 상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활성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이제 뒤로 가면은 뭐 하나로 마트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마트도 보고요. 저는 여러분이 아까 위험한 상가 이런 거를 진단을 하실 때 정말 간단한
몇 년 된 상가인지 다시 말하면 정리를 해보면 3년에서 5년 정도 형성된 것인지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권리금이 주변 권리금들이 얼마나 형성이 되어 있는지 세 번째로는 아까 은행이나 이런 주요 기관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왜냐면 이미 돈을 주고 리서치를 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점을 오픈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활용을 하시면은 분명히 크게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완전 꿀팁이네요. 그래요. 여기에 또 더 많은 꿀팁이 있어요. 그런 디테일이 살아 있어요. 진짜 네. 디테일 있네요. 이 세 가지만이라도 네. 꼭 기억하고 실천하면은 네. 그 큰 리스크는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나의 싶네요. 퇴직금을 다 날리는 그런 맞아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중요하니까요, 부동산은. 좋습니다. 네, 그래서 몇 분 질문 주신 건 볼게요. 네. 그 김효원 씨 질문 주셨는데, 이제 아까 이제 사실은 가장 큰 시작점이 목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맞아요. 궁금하신 거. 목돈을 모으셨을 때 회사 다니시고 계셨나요? 아니면 사업하셨을까요? 이때 아이는 어떻게 키우셨어요? 네, 이런 잠깐만, 정말 공감대 있는 질문들 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분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해요. 왜냐면 그쵸? 질문을 주셨을 때는 아마 본인이 되게 궁금하신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이신지.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궁금. 맞아. 상황도 맞아요. 궁금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더 잘 답변 드릴 수 있거든요. 이분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목돈을 빠르게 모을 수 있는지. 왜냐면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에서 좀 비슷하게 이제 네. 목돈에서 문용수님도 네. 가정이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아지잖아요. 네. 그 말씀도 불구하고 3년 만에 어떻게 큰 금액을 모이는지 궁금하다. 보험료가 사실 고정비용 중 상당 부분 차지할 것 같은데 목돈을 모으기로 결심해서 한번 정리를 하셨나요? 그래서 사실 가정 생기면 더 나가는 비용이 많을 거, 그러니까 불가능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대표님도 그쵸 그거 그쵸. 대표님 애기 너무 많이 그쵸 많이 나가죠. 이모님 비용 맞아 많이 이모님 들어가시죠. 비용이 진짜 애기 비용 많이 들어가시죠. 네. 맞아요. 예, 예. 맞아요. 그래서 공감해요. 네. 저는 일단은 제가 아까 3년 만에 1억 원 모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 비법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집이 원룸이었습니다. 아쉬운 답변이지만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그렇다면은 처음에는 약간 나의 지출을, 물론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기가 없으면 그 다음 단계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둘이 같이 맞벌이를 할 때 한 사람 월급을 거의 저축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주거 비용을 낮췄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무리하게 제가 신혼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친구 중에서도 전세 대출을 받아서 신축 아파트에서 시작한 친구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 친구는 신혼 때부터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가 그래도 대단지에 신축에 번듯한 곳에서 신혼을 시작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 친구 돈을 하나도 모으지 못했어요. 나중에는 전세금을 더 막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한 몇 년 있다가는 경기도로 이사 가게 됐어요. 이 친구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주거 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책정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무리하게 전세 대출을 많이 받으면서까지도 내가 남에게 보이기 위한 나 뭐 어디 살아 또는 뭐 나 이 차, 예를 들어 우리가 차를 살 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나의 지출 중에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지출이 있다면 그 부분을 그냥 확 거품을 빼버리시라 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그만 집에 살아도 나중에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너무 무리해서 큰 집에서 시작을 하고 대출 받아서 시작을 하면 나중에는 조그만 집으로 이제 계속 이사를 가게 되거든요. 슬프게도.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워킹맘이었을 때도 있었고 또 중간중간에 휴직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업맘일 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에게도 수입이 있었을 때도 있었고 또 수입이 없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수입이 없었을 때에는
부가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 집 마련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내 집이 예를 들어서 그래도 한 2천만 원 정도 1년에 올라주면 뭐 내가 그냥 있는 것보다 2천만 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아무데나 그냥 내 집 하나 있어야지 라고 해서 사면 사실 내 집 마련을 하긴 했는데 돈은 쌓이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집 마련 공부를 제가 아이 육아휴직 때 했었어요. 육아휴직 때 왜냐면 아이 키우면서 내가 따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없잖아요. 소득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때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도 하기 시작했고 또 그때 많이 재테크 상가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또 왜냐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까처럼 센스가 자꾸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동산 또 직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잣돈을 1억 원 마련하기까지는 첫째,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불필요한 지출을 거품을 확 빼시라. 예를 들어서 남에게 뭐 보이는 지출 이런 걸 위해서 내 돈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그때 저는 사실은 나의 배움에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몸값을 높이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투자하는 것으로 미래소득 창출 그리고 부수입을 올릴 때에도 또 세 번째로는 아바타 소득, 미래소득을 공부하라.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것도 되게 핵심이네요. 남의 그럴까요? 눈에 신경 쓰는 비용을 완전히 싹 걷어내라. 네, 그리고 감정 지출. 왜냐면 엄마들을 제가 수많은 엄마들 상담을 하잖아요. 대부분의 이 여자들의 소비는 다 감정 때문이에요. 기분이 나빠서. 또 우울해서 또는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좋으면 좋아서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빠서 우리는 이제 쇼핑을 한단 말이죠. 네. 그리고 미안하면 또 미안해서 쇼핑 고마우면 고마워서 쇼핑.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저는 감정 소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감정 때문에 어느 정도를 소비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 소비 내역이 있었잖아요. 그 옆에다가 그때 나의 기분을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분노, 기쁨, 우울, 뭐 행복 이게 막 적다 보면은 이게 다 내가 꼭 쓰지 않아도 됐었는데 감정 때문에 쓴 거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 달부터는 그 부분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새벽에 명상도 했었어요. 그게 돈을 뭐지 나의 감정을 조금 통제시키는 그쵸. 이너 피스, 네, 맞아요. 내면의 평화, 책도 좀 읽고 그런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돈이라는 게 되게 감정 풀려는 그럼요. 거랑 이제 의식하는 거랑 이런 거여가지고 그쵸? 이게 네. 좀 본질가 좀 떨어진 건데 이것만 잘 통제해도 네. 돈을 잘 모을 수 있겠네요. 이것도 정말 인생 꿀팁까지 연결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또 이제 시간이 많이 되어가고 있는데 네. 이제 또 이런 은호님께서 이런 부분 또 궁금하셨대요. 네. 그러니까 이재은 선생님은 자녀들의 금융교육, 부자 네.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이거 진짜. 제가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고요. 제 사실 자녀의 돈 공부에 대한 책을 지금 집필 중이에요. 네. 저는 아이들에게 금융 교육을 일찍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돈이 자녀가 만약에 돈에 대한 감각이나 교육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본인은 굉장히 힘들게 돈을 아끼고 모으고 이렇게 돈을 시스템을 잡아놨는데 아이들이 이제 다 그 시스템 무너뜨리는 더 빨리 쓰니까. 더 빨리.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아이들에게 돈을 약간은 넉넉하지 않게 주는 것. 그러니까 용돈을 줄 때 이렇게 무조건 많이 주는 것 말고 그래도 조금 타이트하게 절제할 수 있게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한국 엄마들은 내 애는 그런 결핍 없이 키우고 싶어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일주일에 얼마 정도라고 딱 용돈을
만나서 아이와 같이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의 기본급 용돈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이가 집안일을 할 때 또는 착한 일을 할 때 또는 엄마를 도와주거나 이럴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아이 어렸을 때 막 청소기 또는 쓰레기 버리기, 빨래 접기 또는 숙제 돌봐주기, 동생 숙제 돌봐주기 이런 거 할 때 또 용돈을 또 주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그리고 아이와 같이 은행도 같이 가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애가 맨날 돼지저금통만 이렇게 갖고 있다가 어느 날 은행을 가더니 깜짝 놀랐거든요. 저희 애도. 은행은 뭐 하는 곳이냐 이렇게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곳은 네 저금통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자가 들어온다 라고 했더니 그날로 자기는 은행으로 가겠다고. 우와.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또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줬더니 은행 대신 주식과 부동산에 또 관심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융교육을 받으면요. 여러분이 돈 공부를 하시면 자녀는 당연히 그걸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 어디에서 시작되냐고 물으면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네.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이 재테크에 대해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다 보면은 아이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거든요. 옆에서. 그러면서 네.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의 돈 공부, 엄마의 돈 공부는 아이의 자녀 교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진짜 너무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 돈을 계획을 세우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또 강의였던 것 같은데 오늘 또 마지막으로 한번 또 마지막으로 주시고 싶은 말씀이나 정리하는 말씀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아쉽네요. 아쉬워. 어떡해. 요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실제로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는 많은 분들이 우울하고 또 절망이 너무 많고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막막한 마음이 많이 들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에 어찌 보면은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도 희망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씩 실천을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될 거고 새로운 기회가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종잣돈 모으기와 또 아바타 소득 만드는 것 그리고 항상 기회는 위기와 같이 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거 뭐야 지금 너무 힘들어 난 아무것도 못해 뭘 해도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이야말로 내가 깨어나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다시 한번 앞으로 변화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앞으로 돈에 대한 이 재테크에 대한 것도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완전히 확 바뀔 거거든요. 그때를 여러분이 어쩌면은 지금 그랜드 머니 클래스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신 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강의가 너무나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함께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위기의 기회네요. 그쵸. 말씀하신 대로 다 무너지는 느낌이 들 때 하나, 그죠? 네. 하나부터 하는 거.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연말 잘 마무리하고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새해 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